509페이지에 대지 면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대지 면적은 어떻게 측량을 해서 계산을 하냐면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90도 위에서 내려다 면적이란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지적 시간에 대장에 올리는 걸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공법 시간에 들어놓으면 공시법 시간에 날로 먹을 거 아니야. 그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사지 같은 데 있단 말이야. 임야 같은 경우에 산길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 면적 실제 지표면 면적을 그대로 측량해서 등록을 할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위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을 수평, 투영. 자, 더 얘기를 하면, 자, 요 산이 있으면,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옛날에 보니까, 자, 요 산에 지도상 등고선이 넓으면 이 동네가 이쪽이 완만한 곳, 요 좁은 데가 가파른 곳이잖아요. 임야를 측량해서 도면에, 대장에 올릴 때는 면적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산이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요점하고 요점 연결해서 요 면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위에서 90도 내려다본 면적을 하지. 지표면은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90도 위에서 내려다봐서 요점을 찍고 요 면적이다.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런데 아까 대지 면적이라 할 때 도로가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이 도로가 소요업이 미달한다면 대지 안쪽으로 일정으로 후퇴했잖아요. 이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아까 도로 모퉁이에서도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만 알면 되고 시험에서 낼 만한 건 없어요. 자, 한 장을 딱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건축 면적이라고 나오죠. 자, 야들이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애들인데 건축 면적보다는 오른쪽 하단에 바닥 면적이 객관식으로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 면적은 하나만 나옵니다. 바닥 면적은 층별로 다 나옵니다. 자, 6층짜리 건축물엔 바닥 면적이 몇 개? 6개. 그걸 다 합쳐서 이걸 연면적. 그러면 건축 면적은 어디에서 필요하냐고? 건폐율 때문에. 바닥 면적은 용적률 때문에.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연면적. 그것이 대지에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게 용적률.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바닥 면적에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뭔 말을 건축물에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 아니야? 건폐율이 70%, 용적률 300%인데 해당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 다 빼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함하지 않는다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건폐율이 50%다. 그럼 최대로 지을 때 대지가 나오면 여기에 차지하는 무슨 면적이? 건축 면적이 50% 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기준으로 할지를 법으로 정해줘야지. 허가권자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하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건축 면적이라 한번 보세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동그라미 하세요. 외벽. 가로치고 외벽이 없는 경우는 외곽 부분에 뭘 말하고? 기둥의 무슨 선?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자, 문장이 익숙하셔야 돼요.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자, 보세요. 대지가 100평이고 건폐율이 50%,
용적률 100% 적용했다. 최대로 지으면 50평짜리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니까 건축 면적은 50% 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 50% 기준이 자 2층짜리 건물 지어 이렇게 외벽이 있다 치고 건축 면적은 그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 가로 세로 수평 투영한 이 면적이 바로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그럼 위에서 또 내려다봤다. 사각형 건물이면 요거 이제 외벽이라고 치고 단순하게 그림도 잘 못 그릴 뿐더러 그러면 외벽의 두께가 30cm면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인 15cm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요 가로 세로 한 면적이 바로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그러니까 외벽의 두께가 30cm면 15cm까지는 건축 면적이 포함되고 15cm는 포함되지 않는다. 야가 외벽의 내부선이고 중심선이고 외부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가로 세로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건폐율 초과했냐 안 했냐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그런데 건축물은 외벽이 없는 건축물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자,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은 지난주에 뭘 건축물이라 하고? 아니. 바로 지붕부터 올라가면 어떡해?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그러니까 기둥이 외벽이 없이 기둥만 4개를 설치를 하고 지붕 올려서 건물, 정자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기둥만으로 된 건물은 외벽이 없으니까 건폐율 들어갈 때 외벽의 중심선이란 말 못 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고. 외곽 기둥에 뭐가 있다고? 중심이 있겠지. 그러죠? 요거 가로 세로 한 면적이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외벽에 아니면 기둥에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여러분 일반 아파트 50평하고 혹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50평을 가보면 일반 아파트 50평, 주상복합 50평 가보면 어디가 더 실내 공간이 넓을까요?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보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가보면 일반 아파트보다 더 좁아 보여요. 그래서 손님을 데리고 오피스텔 주상복합 거래 중개하려고 같이 갔더니 이게 50평입니다. 50평 했더니 손님이 50평이요? 우리 집 50평보다 훨씬 좁은데? 사장님 왜 이래? 하니까 사장이 손님 참 똑똑하네. 나 15년 동안 이거 묻는 사람 처음이요? 나도 잘 모르지. 부동산 사장이 손님한테 똑똑하네. 나도 올 때마다 답답했는데 야 이거 묻는 사람 있네. 이거 왜 이런지 나도 몰라 15년 동안. 그러니까 손님이 사장님 자격증 있어 없어요? 있지. 그냥 막 컨닝해서 했다니까 내가. 나 될 줄은 식구들 아무도 몰랐어 내가. 실제 그런 사람이 우리 중개사법 서 나왔는데 안양 평쳐서 강의할 때 안양에서 그 사람은 진짜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녔어요. 야 진짜 인상 험해서 머리 빡빡 깎고 안양 타이거파 문신 너무 많아 문신. 그냥 조폭이 조폭. 근데 그 사람이 막 철거하고 용역으로 많이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 그러니까 부동산 자격증 따가서 제도권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 나하고 같은 학원 강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학생들 그때 당시만 해도 시험 원서를 뗄 때 지금은 뒤섞어버려요. 원서 한 학원에서 같이 내면 같은 비슷한 자리에 앉혀 이렇게 순서대로 접수한 수대로 그냥 같은 방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은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처음부터 작성을 했다니까요. 접수를 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앞뒤로 연결해 같이 접수해달라고 학원에. 진짜 컨닝을 해서 돼버렸다니까. 됐어요. 자기네 장 도저히 공부물이 아니라고. 그리고 다닐 때도 백바지 입고 진짜 다 그냥 눈을 못 마주치대 내가 무서워서. 알고 보면 제가 약간 순진하거든 제가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 중에서도
무식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봐봐요. 손님이 사장님, 왜 우리 아파트가 똑같은 평인데 주상복합이라고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홀 좁네? 거실도 그렇고 방이 하나 없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해줘야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건축법 적용을 하고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을 해요. 왜 그래요? 그 다음 결론 얘기 안 했는데 그게 뭐, 그러면 손님한테 사장님, 이 주상복합은 건축법 적용하고요, 사장님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어쩐지, 야 이거 좁네, 우리 집 훨씬 넓으네, 이러나? 그럼 그 다음 단에 what?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50평이라 해도 봐봐요. 건축법은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이니까 외벽 두께 30cm, 15cm 먹고 들어가잖아요. 이 공간을 이용을 못하지. 근데 주택법은 공급 면적으로 가니까 외벽의 내부선이란 말 써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얘를. 요 면적.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는 주택법 적용해서 짓는 거예요. 공급 면적, 외벽의 내부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면적도 차지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지을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지어야 되고, 아파트 지을 때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지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놈이 실제 공간은 더 작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택법을 또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자,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수평, 투영한 면적이다. 위에서 내려다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대지가 100평인데 50평짜리 2층으로 딱 지으면 건폐율과 용적률 1평도 안 초과했지요. 문제 없잖아요. 여기다가 지붕을 설치하면서 처마나 차양을 설치해요. 자, 외벽 바깥으로 처마가 나왔죠, 지금.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처마가 나와 있으면 처마 끝을 기준으로 건축 면적을 할는지, 이게 몇 미터가 나오던 외벽 중심을 그대로 할는지, 중간쯤 할는지 또 논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처마나 차양 등이 외벽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준 만들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처마 차양은 1m까지만 나오면, 외벽 중심에서 1m까지만 나오면 이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까지는 괜찮다고. 처마 차양이 1.5가 나와버리지. 그러면 처마 끝에서 1m만 후퇴하고 남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거든. 그래서 처마나 차양은 몇 미터만 나오면 괜찮다. 1m. 한옥으로 지으면, 한옥은 2m까지 나와도 허용을 합니다. 한옥은 몇 미터? 2m. 그 소 키우는 전문 축사 있잖아요, 축사. 그래서 축사 소 대가리 끝은 쫙 연결해서 여물통 막, 그걸 가리기 위한 차양 설치할 때는 3m까지 허용해요. 그 다음에 절 같은 사찰 지을 때 이제 사찰. 그게 좀 뭔가 멋있게 쫙 나와서 끝에 풍경 달아놔야 되잖아. 사찰은 4m까지 허용을 합니다. 자, 결론은 시험에서는 일반 건축물은 처마 차양 나올 때 얼마까지? 1. 한옥은 2. 그 두 개만 알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박스 안에 1. 알고 보는 건데, 처마 차양이라고 나오죠? 부여는 볼 거 없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시험에 못 내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보니까 1번의 전통 사찰은 몇 미터 이하까지 나와도 괜찮단 말이고, 2번의 둘째 줄 끝에 축사는 3m. 줄치지 마요. 한옥만 줄치세요. 한옥만 찾아서. 한옥 몇 미터? 2m. 그 다음 5번에 그 밖의 건축물은요, 1m 이하까지만 나올 때는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빼주겠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마 차양은 보통 1m까지 괜찮다, 이렇게 아세요? 그 다음에 큰 2번에 다음의 경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1번만 줄치세요. 지표 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또 2층짜리 50평으로 2층을 지었는데 만약에 한 높이 한 80cm 높이의 2평 정도 콘크리트 연탄 창고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네들 2평을 건축 면적에 포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부분은 1m 이하의 이런 것들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러면 머릿속에 건축 면적 나오면 바깥으로 1m, 밑에서부터 1m 이하까지는 건축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냅두시고 오른쪽 하단에 바닥 면적이 있나요? 바닥 면적 개념을 보면 보세요. 건축물의 각층이란 말 나오죠. 각층이잖아요. 또는 일부러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역에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여러분요.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의 제 역할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아까 모든 건축물은 건축 면적은 하나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바닥 면적은 층별로 나오고. 자, 이런 건물 지을 때 대지가 100평이고 자, 1층, 2층, 3층짜리 건물 지어요. 이렇게.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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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그러니까 건축물이 머릿속에는 사진으로 좋은 게 많이 들어갔는데 워낙 그림을 못 그려서 솔직히 너무나도 이것도 20년 넘게 훈련한 결과예요. 자, 1층 바닥 면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층 바닥도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수평 투영해서 50평. 2층 바닥도 똑같이 구할 거 아니에요? 30평, 20평. 자, 3층짜리 건축물. 자, 이때 건폐율 들어가기 위한 건축 면적은 몇 평? 건축 면적은 가장 넓은 데를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내려다 봐봐. 야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죠? 건축 면적 몇 평? 50평.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세 개 다 합쳐서 이걸 뭐라고? 연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이 몇 개? 3개. 3개. 건축 면적은 하나. 보통 지상층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 역할을 합니다. 자, 야는 한번 보세요. 1층, 2층, 3층 위로 갈수록 더 넓어져요. 안전 그런 거는 뭐 알아서 사는 거지. 자, 위로 커질수록 하중이 위로 커지잖아요. 자,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3층 바닥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 20평, 30평, 50평. 건축 면적은 몇 평? 그러죠. 이게 건폐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0평.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세 개 다 합쳐서 뭐라고요? 연면적. 이때는 3층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리는 거야. 뭐 분필로 뭐 바꾸리지 뭐. 자, 20평, 30평, 50평, 30평, 20평. 자,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몇 평? 그러죠. 이게 건폐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면적은 층별로 나오죠. 다 합쳐서 이걸 뭐라고?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구해줘야 그것을 합쳐버리면 뭐가 된다고?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여기서 필요하고 야는 여기서 필요하다고. 그게 결론이 야가 여기 필요한 거예요. 객관식에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그러면 안 되지. 바닥 면적이 아니고 건축 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다. 그러니까 밑에 바닥 면적 구하는 것도 외벽의 중심 똑같단 말이에요. 각층. 예외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 이런 말 나오죠. 한 장 넘어가 보세요. 2번 그놈은 단골이에요. 건축물에 노대라고 있나요? 노대? 건축물의 노대. 노대가 뭔지 궁금하죠? 노대가 뭔지 옆에다 서지 않는다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안 서실 거죠? 아파트 발코니 얘기하는 거야. 또 훅 땡깁니다 지금. 발코니라는 단어가 영어니까 외국에 오니까 이거를 적당한 우리나라 말에 일본 애들이 이슬로자 대대자 써서 노대라고.
우리 모든 건축 용어고 모든 용어들 전부 일본 애들이 만드는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발코니 나가 있으면 위에 구조물이 없으면 하루 종일 썼으면 이슬 맞고 비 맞고 해야 하네요. 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 설치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 가로 건너뛰고 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몇 미터를 동그라미 하세요.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대요. 곱해서 빼서 산입한대요. 아, 또 곱하기, 빼기, 더하기 다 나오네? 뭔 말인지 팍 와닿아요? 그럴 리가 없다. 자, 그런데 요게 만들어진 상태를 글로 표현하니까 어렵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대지가 잘 보세요. 200평이고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 100평짜리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200평, 3은 6. 대지 3배 아니야? 그러면 100평으로 지금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대답을 아끼시는지. 1층, 2층, 3층, 4층, 5층. 각 층 바닥 면적이 600평이잖아요. 그리고 외벽이 이렇게 있고 또 외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6층짜리니까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겠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200평의 땅에 100평짜리를 6층으로 지었으니까 건폐율도 안 초과했고 그 외벽이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도 초과 안 했네. 한 평에 오차도 없이 건물 딱 지은 거예요. 자, 이 공동주택은 발코니 설치되어 있겠지요? 발코니 설치되어 있지. 발코니. 나가서 담배도 피고 빠져 죽지 말,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난간 높이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 발코니 난간. 2m면 턱걸이 해도 되겠다. 1.5라도 보통 주부들은 맨발로 안 보이겠는데? 바깥에 봉에 가려가지고 그 정도는 안 높죠. 120cm 이상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옥상도 그렇고. 발코니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할 것 같으면 누가 나가요? 그러죠? 그래서 저 가서 저 이불 좀 틀으라고 틀다 다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요 발코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해당 바닥 면적에 포함할래 뺄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발코니 요 노대라고 하거든요. 요 부분을 무조건 바닥 면적에 포함시켜 버리면 야간 2평이다. 그럼 실제 98평을 지어야 되잖아요. 누가 이걸 발코니 설치하겠냐고. 그리고 화재 시에 대피 공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도 그렇고 공동주택은 특히 발코니 면적을 무조건 바닥 면적에 다 빼줄게 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작게 설치해요? 땅이 100평 남았는데 발코니를 100평으로 만들지. 이게 웃을 일 아닌데요? 진짜 그렇게 짓는 업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발코니를 100평을 해놓고 여기다가 식구들 살고 세를 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 즉 노대는 외벽 바깥으로 1.5m만 나오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대 발코니는 얼마까지는 괜찮다? 1.5. 그래서 만약에 발코니가 2m 나왔지요? 1.5 뺀 50cm는 바닥 면적 산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m만 나오지. 그런데 집에 가서 재보면 1.5가 안 돼. 왜? 출발점이 외벽의 중심에서 하니까 외벽 두께의 절반은 포함해버리니까 외벽 20cm면 10cm 포함하니까 140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는 어차피 숫자만 틀리게 장난치니까 자, 건축물의 노대 이게 나오면 1.5만 외워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 1.5. 그 다음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 말 나오죠? 필로티가 뭔지 아셔요? 저 왜 요새는 아파트도 그렇게 짓는데 지상층 1층은 참 불편하긴 불편해요.
그래서 요새 오피스텔이든 주상복합이든 뭐 상가 건물이든 1층을 기둥만 설치해가지고 주차장이나 공정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요 목동의 빕스 건물 지금 망해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렇게 만들었다. 요게 필로티식 건물이에요. 필로티로 뽑으면 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 여러분,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한다는 얘기는 연면적 구할 때 야를 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에서 빠진다는 얘기지. 공짜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권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차 공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로티로 지으면 층수 산정할 때도 야를 빼줍니다. 높이 구하라 할 때도 야를 빼줍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계산할 때도 빼준다는 거 아시면 돼요.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 읽어볼게요.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잠깐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단 말은 연면적 구할 때 야는 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용적률과 무관한 공간으로 인정받는다 이 생각하셔야 돼 항상.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거나 어디 갈 때 이거 1층 필로티네 그러면 얘는 연면적 구할 때 야는 뺐겠네. 그러죠?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 나오나요? 여러분 저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분양 광고를 보면 복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복층? 복층으로 짓는다. 그 모델하우스 직접 가보셨어요? 요거는 모델하우스 아닌 것 같은데 분양 광고하는 사무실 같은데 옆에 막 보따리 주고 있잖아요 아줌마들. 다 아줌마들 뭐 또 모르면 막 얘기해요 구라치고. 복층이라 할 때 다락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고정식 계단이 있든지 접이식 계단이 있어요. 접어서 안 쓰면 접어서 올려놓고 당겨서 계단으로 쓰고. 그 복층 올라가 보셨어요? 혹시 실제? 올라가 본 적 없어요? 저런 올라가면 허리 올라가면 구부릴까요? 펴까요? 그걸 다 일괄해서 구부린다는 말도 할 수는 없는데 1.5m 안 되면 펴도 돼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규정 때문에 복층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락을 설치해 다락. 다락을 아니 가만있어 봐요.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로만 설치하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적률에 빼주거든. 그래서 그렇게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거 승강기탑, 계단탑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 탑이 나오니까 무조건 무슨 뭐 다보탑 그런 거 생각 아니. 뿔룩 튀어서면 다 탑이요. 그럼 이 6층 건물에 내가 옥상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 못 타고 올라가요? 줄 타고 올라가나?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 보통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는 맨 위에 층까지만 있지만 어떤 건축물은 옥상까지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띵 해서 문 열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불러서 타고 내려. 이게 승강기탑이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계단 타고 올라갈 때 여기에 나가서 문 열고 우리 건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계단탑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옆면적에 다 빼줍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그 다음 객관식에서 중요한 다락. 다락은 층고가 몇 미터? 1.5m. 경사지붕 형태는 1.8인데 나중에 가도 되고 1.5m 층고 이하의 다락이라든가 다음 줄 끝에 꿀뚝, 더서, 수터, 설비, 덕트라든가 다음 줄에 물탱크, 기름탱크 이런 말 나오나요? 그 문장 통째로는 안 나오니까 그 문장 맨 끝에 등의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줄 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락은 층고가 몇 미터 이하면 1.5m 이하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니까 용적률이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산 호수공원 옆에 오피스텔 건물 엄청 많거든요. 신도시. 그 텔레비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 건축업자가 다락을 설치하는데 다락의 층고를 한 1.8, 1.7로 한 거예요. 콘크리트 구조로. 나무로 1.5에 맞게 다시 한 거예요. 나무로.
그래서 사용 승인 받고 입주한 사람이 나무를 뜯어낸 거지. 그럼 콘크리트는 1.8이니까 한 층이 더 생기거나 마찬가지. 허리 안 구부려도 돼요. 그렇게 했다가 적발돼가지고 텔레비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다락에 층고가 1.5m 이하만 되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빠진다는 걸 아니까 분양을 할 때 엄성적으로 분양할 때 우리는 사실은 콘크리트로 1.8로 했습니다. 땅보다 훨씬 좋아요. 들어가서 이거 뜯어내면 돼요. 한 거예요. 사용 승인 받을 공무원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검사 받으려고 1.5에 딱 맞게끔 공사를 나무로 딱 해놓고 입주한 사람이 뜯어내버리거든요. 홀 났잖아요. 안 그래요? 다락을 1.5로 하면 도대체 불편하잖아요. 몇 명이나 써서 다니겠냐고. 그래서 다락 나오면 몇 미터? 1.5미터. 큰 3번.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시설 등 해놓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랬지요. 바닥 면적에 빼줄게. 즉 용적률과 무관한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 해놓고 오른쪽 페이지에 연면적 나오죠.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자 옆에 그걸 줄치세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죠. 건축 면적의 합계가 아니고 지하층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뭘 또 제외해요 또. 참 신기한 일이네. 문장 그대로 지하층을 포함하여 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지하층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지하층이 궁금하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그거 보셨어요? 대화가 안 되는데요. 제시카 외동딸, 미국의 유명한 얘기예요 그게. 일리노이 시카고. 반지하라고 들어봤나요? 기생충 영화 안 보셨어요? 아, 거기 나오는 유명한 점. 그 지하층이란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지하층. 이거 알아야 돼. 객관식에서. 궁금하죠? 그래서 찾아가야지 또. 이상 가족 찾아갑니다. 439페이지 찾아보세요. 439페이지를 보면 오른쪽 페이지 나오죠? 아, 페이지 찾는 것도 힘드네. 439페이지의 왼쪽 페이지가 8페이지예요. 왜? 거기는 페이지 수가 없어서. 하단에 용어에서 지하층이 있어 없어요? 있네. 지하층이 자체가 객관식으로 나와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동그라미 딱 하시고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뭘 지하층이라고 그래요? 건축물의, 그러니까 항상 주어가 나와야지.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에 있대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고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하층. 자, 건축물의 무엇이? 바닥이 봐요.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 건물이다. 건축물의 바닥 있죠, 바닥. 야가 어디에 있대요? 사람이 이렇게 땅 밟고 서서 지표면이잖아요. 아래에 있는 층이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요 평균, 요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요 층 높이가 4m면 2m 이상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지하층으로 지으면 층수 산정할 때 빠집니다. 용적률 구할 때도 뺍니다. 단순 연면적에만 포함됩니다. 그러면 각 층 바닥 면적을 100평으로 이 건축물 지을 때 대지가 200평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100평 외벽의 중심 수평통에다 치고 건폐율은 50%. 그러죠? 자, 층수 몇 층이냐 그러면 얘는 빼고
1층, 2층, 3층, 4층. 이 건축물의 연면적 몇 평이냐 물어보면 연면적 구하라고 그러면 바닥 면적의 합계, 지하층 포함하고 제외하고. 왜 자꾸 제외한다고 그러죠? 연면적은 포함을 합니다. 용적률 구할 때는 야 뺍니다. 그러면 자, 이 200평의 땅에 100평으로 지하층으로 하나 짓고 건물처럼 그림처럼 지었다. 용적률 구해봐라. 그러면 대지가 200평. 그 연면적 아니에요, 연면적. 그러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빼고니까 야는 뺀 나머지 400평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분의 2, 200%, 200%, 그러죠? 200%잖아요. 잠깐만. 천천히. 자, 대지가 200평이라고 줬어, 안 줬어요? 줬지? 각층 바닥 면적이 100평, 지하 1층, 그러죠? 지상 4층이잖아요.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아.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이 빠진다니까. 그러면 이 그림처럼 건물 지었다. 용적률 구하시오. 용적률 얼마냐? 그거 아니요. 미지수 구하시오. 대지가 몇 평? 200평의 연면적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빼라고. 그러니까 연면적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400평을 지었다는 얘기지. 대지의 2배라는 얘기지. 그리고 곱하기 100, 200%. 그죠? 그러니까 용적률 구할 때는 지하층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객관식에서는 여기서는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라고 했지만 객관식 시험을 낼 때는 논란을 막으려고 진짜 2분의 1에 맞춰서 딱 그림 내잖아요. 정밀한 마이크로 자가지고 2분의 1 안 됐다고 소송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싸리하게 자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해버려. 둘 다 완전 지하로 다 들어갔다. 절반 이상만 들어가면 지하층이니까 다 들어갔다 완전 지하층이지. 지하 2개 층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지하 1층 1종건생, 지하 2층 2종건생, 그 다음에 지상 1층 주차장, 그리고 위로 4개층 올라갔다. 용적률 구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 그렇다면 다시 513페이지. 513페이지 와서 연면적이란 말 나오죠. 연면적 구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 아니야. 그런데 2번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 면적을 뭐하고 제외. 그 네 가지 중에 오늘 1번, 2번 줄치세요. 지하층 면적 제외하고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도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하 2층 넣었고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넣었죠. 필로티로. 그리고 2, 3, 4, 5, 4개 층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용적률 구할 때는 지하층은 전부 빼고 지상층 주차장도 뺀 나머지만 용적률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주의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림을 보고 지하층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용적률 구할 때의 연면적은 지하층은 전부 빼요.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에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아니요. 이때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지상층도 주차장은 제외하고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